새벽 6시 동네 슈퍼마켓 셔터가 천천히 내려간다. 오늘만큼은 가게를 닫고 어디론가 떠날 예정이다. 정희 59살.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딸과 손주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동네 슈퍼 사장이다. 친구 순자가 며칠 전부터 성화를 부렸다.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한 번만 나가봐. 딱 하루야. 그래서 결심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당일치기 여행에 참가하기로. 관광버스 집결지인 동네 공원.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중년들이다. 모두들 설렘과 기대감에 들떠 보이는데 정희만 홀로 마음이 무겁다. 역시 집에 있는 게 나았을까? 버스 안은 생각보다 아늑하다. 중간쯤 자리에 앉은 정희의 뒤쪽에서 깊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회색 니트를 입은 남자가 뒷자리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정희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인다. 가이드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른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할 하루 묻지마 관광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며 웃는다. 정희도 따라 박수를 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어둡다. 버스가 출발한다.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다. 정희는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에 조금씩 마음이 열린다. 그동안 집과 가게만 오가며 살았던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새삼 깨닫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끔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갔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자여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고 무겁다. 오늘 우리가 갈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는다. 첫 번째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 두 번째는 유명한 맛집에서의 점심, 그리고 마지막은 고즈넉한 산사입니다. 날씨도 좋으니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치며 웃는다. 정희도 따라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든다. 과연 자신에게도 멋진 하루가 될 수 있을까? 남편 없이 혼자서?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정희의 작은 모험이 시작된다.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든다. 가이드가 준비한 간단한 게임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운다. 정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 특히 가이드가 하는 아재 개그에 순간 큰 소리로 웃어버린다. 오랜만에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이다. 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웃음소리네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아까 혼자 앉아있던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다. 아,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나요? 아니에요. 좋은 웃음이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정희 옆 빈자리로 자리를 옮긴다. 정희는 순간 당황스럽지만 거부하기도 어색하다.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김민호요. 정희입니다. 짧은 인사 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정희는 이런 감정이 낯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자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혼자 오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친구 따라왔는데요. 사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어색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가 잠시 머뭇거린다. 사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희는 그의 말에 놀라 민호를 바라본다. 마지막 여행?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렵다. 민호의 표정에는 어떤 결연함 같은 것이 서려 있다. 아,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나요? 죄송해요. 민호가 웃으며 화제를 돌린다. 그냥 요즘 여러 생각이 많아서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희는 그의 말에 공감한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처음보다는 마지막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여행도 처음이면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잘 보내야겠네요. 서로에게. 민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버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멀리 보이기 시작한다. 버스가 첫 번째 목적지인 바닷가에 도착한다. 문이 열리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온다. 정희는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에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짠내와 함께 밀려오는 추억들. 남편과 함께 왔던 동해안 여행이 문득 떠오른다. 우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희가 감탄사를 내뱉는다.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셨어요? 민호가 옆에서 묻는다. 한 3년 전쯤? 그때도 혼자가 아니었는데.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정희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어간다. 다른 관광객들은 이미 사진을 찍거나 조개 껍질을 줍고 있다. 저기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민호가 제안한다. 혼자 사진은 별로. 그럼 같이 찍어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 모드로 설정한다. 정희는 순간 당황하지만 거부하기 어려워 그의 옆에 선다. 바람에 모자가 날려갈 것 같아 손으로 꾹 눌러 쓴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어색해 보인다. 다시 찍어요. 이번엔 웃으면서. 두 번째 사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웃고 있다. 정희는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웃는 모습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분다. 정희의 모자가 머리에서 벗겨져 바다 쪽으로 날아간다. 아, 모자. 정희가 당황하자 민호가 즉시 뛰어간다. 모자는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 모래 위에 떨어졌다. 민호는 주저없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파도 속으로 들어가 모자를 건져낸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바지단을 적신다. 괜찮아요. 젖지 않았어요. 민호가 모자를 털어내며 정희에게 건넨다. 정희는 모자를 받으며 민호의 젖은 바지단을 본다. 그는 자신의 젖은 옷은 신경 쓰지 않고 정희의 모자만 걱정하고 있다. 이런 다정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이런 감정을 언제부터 잊고 있었을까? 두 사람은 다시 해변을 걷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가까이 걸어간다.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정희는 모자를 꽉 붙잡지 않는다. 바닷가 관광을 마치고 버스는 유명한 해물탕집으로 향한다. 큰 원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뜨끈한 해물탕을 마주한다. 정희와 민호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여행의 흥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민호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아이들은 다 멀리 있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말에 공감한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딸이 하나 있긴 하지만 바쁘죠. 그래서 더 외로우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남자라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한데 여자분들은 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도 혼자고 누구랑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동네 슈퍼를 운영하게 됐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하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슈퍼라. 좋겠네요. 저는 회사를 은퇴한 후로 정말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듯이 조용히 식사를 계속한다. 해물탕이 뜨겁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정희가 용기를 내어 묻는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답한다. 사실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정희는 민호의 말에 놀란다. 건강 문제라니.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구나. 많이 심각한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혼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여행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정희는 민호의 손을 바라본다.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것 같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위로 손을 뻗는다.
민호의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놓는다. 손끝이 살짝 스친다. 검사 결과가 좋을 거예요. 정희가 조용히 말한다. 점심을 마치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다. 버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가이드가 마이크로 안내한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요. 다음 코스인 전망대는 실내 코스로 변경하겠습니다. 우산은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수군거린다. 정희도 조금 실망스럽다. 오랜만에 여행인데 비까지 내리다니. 비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오히려 더 운치 있을 수도 있고요. 버스가 전망대 주차장에 도착한다. 가이드가 우산들을 나눠준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한다. 정희도 우산을 받아들고 일어선다. 같이 쓰실래요? 민호가 자신의 우산을 펴며 제안한다. 괜찮아요. 저도 우산 있어요. 하나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인다가 말한다. 사실 혼자 우산 쓰는 게 좀 쓸쓸해서요. 정희는 민호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움직인다. 자신도 혼자 우산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하나의 우산을 같이 썼었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서서 전망대로 향한다. 우산이 그리 크지 않아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닿는다. 정희는 민호의 체온을 느낀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다. 비는 점점 세게 내린다. 우산 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진다.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한다. 그런데 정희의 한쪽 어깨가 젖기 시작한다. 민호가 우산을 정희 쪽으로 기울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 우산을 저쪽으로 기울이시면 당신이 젖어요. 괜찮아요. 저는 남자니까. 정희는 민호의 다정함에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진다. 전망대에 도착해서 우산을 접는다. 민호의 왼쪽 어깨가 꽤 젖어 있다. 정희는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민호의 어깨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준다. 두 사람은 전망대 창가에 서서 빗속의 풍경을 바라본다. 비에 젖은 산과 계곡이 운무에 쌓여 있다. 맑은 날보다 오히려 더 신비로워 보인다. 정말 운치 있네요. 정희가 감탄한다. 그죠? 때로는 예상과 다른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비가 그치고 오후 늦게 일행은 마지막 목적지인 고즈넉한 산사에 도착한다. 천년고찰이라는 현판이 걸린 절 입구에서부터 신성한 기운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경내로 들어간다. 정희와 민호는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걸어간다. 절 마당에 핀 백일홍이 유독 아름답다. 저녁 햇살을 받아 붉은 꽃잎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정희가 조용히 말한다. 그러게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두 사람은 대웅전 앞에 선다. 다른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거나 관람을 하고 있지만 정희와 민호는 그저 고요히 서 있다. 절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 풍경이 흔들리는 은은한 소리만이 들린다. 소원 빌어보실래요? 민호가 제안한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고 조용히 소원을 빈다. 정희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 잠시 망설인다. 그동안은 항상 딸과 손주의 건강, 슈퍼마켓 장사가 잘 되기를 이런 것들만 빌었는데 오늘은 다른 소원이 떠오른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의 검사 결과가 좋기를. 그리고 나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많기를. 소원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절 마당 한쪽 벤치에 앉는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곧 여행이 끝날 시간이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정희가 물어본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답한다. 평범한 소원이었어요. 누군가와 평범하게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일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평범한 일상이요? 네. 요즘 깨달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모든 게 특별할 것이 없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고 TV를 봐도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하면 똑같은 일도 다르게 느껴질 텐데. 정희는 민호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저도 그래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달랐죠? 민호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한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오늘은 달랐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맛있었고, 같은 풍경을 봐도 더 아름다웠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삼 깨닫는 하루였다. 그런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까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는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살짝 올려놓는다. 결과가 어떻든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민호가 정희를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그 순간 절마당에 석양이 물들고 저 멀리서 저녁 예불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일행은 귀가 버스에 몸을 맡긴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의 피로에 지쳐 조용해졌다. 몇몇은 이미 잠에 빠져 있고 몇몇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다. 정희와 민호는 나란히 앉아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다. 하루 종일 함께하며 이미 많은 것을 나눈 후라서 침묵도 편안하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아침에 불안하고 어색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 대신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다.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아마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한다.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혼자 보는 바다와 둘이 보는 바다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비를 맞아도 혼자 맞는 것과 함께 맞는 것이 다르고. 버스가 도심으로 들어선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의 밤이 시작된다.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감이 든다. 정희는 문득 아쉬움을 느낀다. 민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낸다. 편지 봉투 같아 보인다. 이거 민호가 봉투를 정희에게 건넨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예요? 그냥 제 마음을 적어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워서. 정희는 봉투를 받아든다. 민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아 따뜻하다. 지금 읽어봐도 되나요?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읽어보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버스가 출발지인 공원에 도착한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며 일어선다. 정희도 가방을 들고 일어서지만 어딘지 발걸음이 무겁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연락 드려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물론이죠.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정희는 오랜만에 남자의 전화번호를 받는다.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다. 버스에서 내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헤어진다. 정희는 순자와 함께 집으로 향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본다. 민호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오늘 어땠어? 순자가 묻는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민호 씨랑 많이 이야기했네? 좋은 사람 같던데. 정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는다. 손에는 민호가 준 봉투를 꽉 쥐고 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꿈 같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희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다. 오늘의 여운을 놓치고 싶지 않다. 마치 꿈에서 깨는 것이 아쉬운 것처럼. 집에 돌아온 정희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거실 소파에 앉는다. 하루 종일 들떴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피로가 몰려온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다. 정희는 민호가 준 봉투를 꺼낸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는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다. 메모지를 먼저 본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참 따뜻했습니다. 다음 여행 함께 하실래요? 정희는 메모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다음 여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럼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구나. 편지를 펼친다. 민호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글이 적혀 있다. 정희님께 오늘 하루가 제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버스에 올라탈 때만 해도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당신과 함께 본 바다가, 함께 맞은 비가, 함께 빈 소원이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올림.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 마음이 복잡하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도 특별했다는 것. 며칠이 지난다.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인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것도 아쉽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하지만 정희는 직감적으로 안다. 민호의 전화일 것이라고. 여보세요? 정희님? 저 민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목소리에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어떻게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다고 하네요. 정기검진만 잘 받으면 된대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여행 계획도 같이 세워보면 어떨까 해서요. 정희는 전화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을까?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밝은 표정이 낯설지만 좋다. 좋아요. 언제든지. 그럼 이번 주말에 뵐까요? 조용한 카페에서.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한참 동안 웃고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생각한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제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다. 정희는 일어나서 창문을 연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든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진다.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그리고 그 꿈속에는 바다가 있고 따뜻한 손길이 있고 함께 걸을 길이 있다. 하루의 기적은 끝났지만 새로운 기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